작년에 사업자 못 내신 분들은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업 가면 도전해보세요. 꼭 도전해보세요. 작년에 국세기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아요. 제가 최근에 미팅한 경우가 매출액이 40억 나왔어. 그럼 부가세를 거의 한 3억 이상 아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용하는 거지. 저희가 온라인 사업이 25년도 버전이 영상도 잘 됐어요. 26년도 버전. 일단은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지금 뭔가 특정 지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도소매 하는 분도 온라인 물건 파면 온라인 판매가 되는 거고, 크리에이터도 온라인 사업이 되는 거고, 인테리어도 온라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다양하게 온라인 사업의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됐어요. 우리 사업자 내는 것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창업 감면을 뺄 수가 없어요. 창업 감면이 워낙 유행해서 저는 이것도 모를까 생각을 했는데 다들 청년만 생각하더라고. 사실 청년이 아니어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과밀역 조건역 안에 있으면 청년이 아닌 분들은 못 받아요. 하지만 그 외 지역은 50% 또는 25%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의정부에 거주하시는데 의정부는 과밀역 조건역이거든요. 근데 의정부 바로 옆에가 50% 감면 지역이니까 사실 그런 게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하죠. 요새는 이제 뭐 제 인생 2막이죠. 50대면은 일반 회사 퇴직하고 치킨집 같은 거 안 하시고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쿠팡,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들 창업 가면 도전해보세요. 꼭 도전해보세요. 지금 당장은 뭔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되면 내겠지 생각하겠지만 시작 자체를 세팅해 놓으면 5년간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6년이 됐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전에는 과밀역 조건형이랑 과밀역 조건형 밖만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 밖에서도 그 지역이랑 비수도권을 아예 나눠놨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용인 이런 데들이 원래는 청년이면 100% 아니면 50% 감면이 됐는데 각각 다 25%씩 차감됐죠. 하지만 여전히 비수도권 지역은 똑같이 100%랑 50%가 되는 거죠. 요새 영상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자 못 내신 분들은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면 지역만 좀 체크하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용인 같은 경우 100에서 75, 50에서 25. 근데 예를 들어 뭐 청주 막 이런데 비수도권 지역 거긴 여전히 100 그리고 50 감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소지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내가 강남 사는데 차로 한 40분 거리 남양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상주 내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기 가서 카드도 쓰고 핸드폰도 별로 많이 하고 IP 써서 계산서 발행도 하고 그냥 싹 다 부인당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 강남 사는데 왜 남양주에 냈어? 이거 형식적으로도 창업가면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과세관청이 지금은 세관금 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부정행위로 감면을 많이 받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26년도는 더구나 더 지금 정권 바뀌어있죠. 작년에 국세기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아요. 주소지랑 사업장 주소지 대조하는 거는 너무나도 쉽게 해명 요청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다고 집으로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내버리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바로 주소지가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애매한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확실한 과밀억제권역 그냥 그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비상주 집 근처로 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매 대행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해외 구매 대행에도 이렇게. 그때는 정말 자료 준비가 중요해요. 구매 대행이란 게 이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화병을 구매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10만 원이 그럼 저는 중국에서 한 15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고 5만 원이 내 수익, 5만 원 매출 신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홈택스 상에는 15만 원이 잡힐 거예요. 이걸 소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 자료가 안 맞을 거잖아요. 내가 왜 5만 원인지 그 구조를 짤 수 있는 대표님들도 그런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 특히 이제 다 B2C일 거니까 이런 분들은 부가세 이슈가 무조건 있어요. 10%를 그대로 내가 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뭘 해야죠? 간이가세자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근데 간이가세자도 애매하게 12월 뭐 11월 이렇게 내버리면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 찍히는 순간 바로 내년 7월에 간이가세가 풀려요. 간이가세 기준 1억 400이잖아요. 만약 1월에 사업자에 냈어 간이가세자로. 매출을 그냥 극단적으로 월 1억씩 찍었어요. 12억이죠. 근데 그래도 간이가세자예요. 제가 최근에 미팅한 경우가 매출액이 40억 나왔어. 간이가세자예요. 간이가세자. 그럼 사업 첫 해에 다시 어쩌는 그럼 부가세를 거의 한 3억 이상 아낀 거예요. 부가세를. 도소매, 온라인 판매. 엄청난 거예요. 간이가세는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반기에 냈다. 간이가세자를 좀 초반에 웬만하면 좀 내고 하반기에 냈다고 한다면 역산해서 오히려 매출을 그러니까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 이제 또 SNS 비용 처리 3개명 이것도 뭐 워낙 영상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또 귀찮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우리 요새는 뭐 메타 광고든 이런 해외 결제 플랫폼 많이 이용하잖아요. GPT부터 시작해서 이거 부가세 내면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 번호 등록이 꼭 필요해요. 그럼 애초에 부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해외 결제한 것들은 사업용 카드로 긁어도 홈택스상에 자동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세무대리는 그 카드 내용만 보고 하는데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엑셀 파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누락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스타든 뭐 메타든 광고 할 거잖아요. 그때 핸드폰으로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때 이게 인앱 결제라고 해가지고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한 10에서 30% 정도. 조금 귀찮더라도 PC로 광고비 결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사업자번호 기입해서 애초에 10%를 안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겪었던 건데 이제 온라인 사업을 막 시작한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있었어요. 매출액이 첫 해 한 70억 찍었어. 엄청 높죠. 남는 게 없어 돈이. 재고 사서 다시 팔아야 되니까 현금 흐름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뭐냐면 그분들은 부가세 계산을 아예 못했어요. 나는 100만 원 팔았는데 실제로는 남는 게 91만 원이죠. 부가세 9만 원 내야 되니까. 그래서 꼭 물건 파실 때는 부가세 별도 계산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 못 하시면은 그냥 일만 힘들고 자기 위안은 그렇게 삼을 거야. 나 이거 재고 샀으니까 재고 팔리면 돈이 생기겠지? 근데 아니에요. 부가세 계산 못하면 10%가 그냥 손실. 우리 또 이제 온라인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하다가 좀 커지면 직원도 고용을 하겠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4대 보험 들어주거나 아니면 3.3만 떼고 주거나. 많은 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3.3을 선호해요. 내가 100만 원 받을 때 4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하면 받는 게 90 얼마밖에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를 한 9.8% 내야 돼요. 4대 보험 하기 싫죠. 근데 이제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요. 3.3% 다 잡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요식업에 좀 국한됐다 보시면 돼요. 온라인 사업 쪽은 아직까지 제가 문제 생긴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근로자를 4대 보험을 내주더라도 정규직 채용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업종은 창업 감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창업 감면이랑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복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4대 보험료 내주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최대한 3.3 프리랜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창업 감면을 받고 있는데 내 창업 감면이 불안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은 내가 과밀억제권역에 사는 서울 사는데 남양주 이런 데 비상주 내가지고 일단은 감면을 받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을 했으니까. 근데 부인 당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보험식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야. 그리고 창업 감면은 받고 이 세액공제를 2월을 꼭 시켜놔야 돼. 그래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창업 감면이 부인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 토해내지만 그 2월 된 고용세액공제를 끌어다 쓰는 거죠. 이게 약간 보험식으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나는 애초에 창업 감면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세금 그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근로자를 최대한 정규직 채용해야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 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26년도 버전이 따로 있어요. 원래는 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1인당 청년이랑 아닌 사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1,000만 원 생각할게요. 숫자만 유지가 되면은 3년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었는데 한 명이 아닌 0.91명, 0.99명이 되면 2년차, 3년차를 다 못 받고 1년차 받은 거 일부분을 토해냈었어야 돼. 좀 어렵죠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뭐 바뀌었냐면 이 사후관리를 없앴어요. 줄어도 돼요. 대신에 처음에는 많이 안 해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용하는 거지. 애초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 그냥 다 4대 보험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세액공제를 받아. 그리고 다음날 줄었네? 토해내는 게 없었죠. 그래서 26년도는 내가 창업 가면 못 받겠다. 그럼 세액공제 받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세액공제 방법도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영세율 매출인데 영세율이라는 게 사실 요건이 되게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수출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보이스를 하겠죠. 그 수출 신고 필증이 있을 거고. 근데 간혹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EMS나 택배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영수증을 잘 모아서 영세율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적격증빙은 없다곤 하더라도 그게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틱톡 같은 경우 틱톡도 외화 수입을 받는 거여서 영세율이에요. 근데 이거를 페이팔로 받아버리면 10% 과세예요. 근데 페이오니아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조금 귀찮더라도 페이오니아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영세율 적용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막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영세율 이슈가 없거든요. 페이오니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대로 바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외화 계좌를 쏜단 말이에요. 근데 페이팔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오니아처럼 미국 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 계좌를 외화로 쏴줘야 돼요. 그게 영세율 조건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직 제도 미흡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외화 받는 건데 계좌에 따라서 이제 10%랑 영세율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면 틱톡으로도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 꽤 많아가지고. 그 이거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창업감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창업감면에 이 창업이 원시 창업이야. 원시 창업의 반대가 승계 창업이거든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누가 하던 거를 사왔어요. 저는 처음 사업자 낸 거죠. 하지만 이걸 승계 창업으로 봐버려요. 쇼핑몰 채널도 마찬가지야. 나는 생애 최초로 쇼핑몰 온라인 통신 판매 처음 냈지만 내가 쇼핑몰을 인수한 거라면 승계 창업이 돼버려요. 원시 창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세무사도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걸 그냥 영상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한 게 그 온라인 사업이 가끔 제조업과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런 경우 많아. 예전에 그냥 한번 내본 거야, 통신 판매 도소매를. 그때는 뭐 그냥 매출에 100만 원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 온라인 판매하면 어차피 안 되죠, 원시 창업이 아니니까. 이거를 제조업이랑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맞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요새 투정쿠 많이 하죠. 국내 공장에 OEM 맡기면 제조업이거든요. 또 온라인 팔아야 되잖아. 이게 제조 매출일까 온라인 매출일까? 제조 매출이면 창업 감면 100%, 온라인 매출이면 창업 감면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창업 감면에 대한 이슈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불안하신 분들 너무 많아. 왜냐, 내가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지금 알려주지 않아요. 변화가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5년 꽉 채워서 혹은 5년 혹은 10년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그분들도 당연히 담당 세무사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확실한 대답을 못 듣냐면 심판례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건 뭐냐, 저처럼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 온라인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 실제 세무사랑 많이 붙어본 경험이 있는 세무사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실제 사례들이 있어요. 심판례까진 가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사들이랑 싸운 내역들이 있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은 상담이 조금 밀린 감이 있기는 한데 예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